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리스트 검색 기능을 고민해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거부터 하기로 했죠? 바로 설명 들어가기로 했었죠? 자, 화면을 좀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이게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라면 잘하셨고, 아직 시도를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수업이 끝나고 복습은 꼭 해보셔야 돼요. 별거 아니긴 한데 안에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하려고 했을 때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조금 생소한 방법이 들어가게 될 거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버튼부터 좀 만들기로 했었죠? 양식. 걔를 바로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div가 이런 스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자체로 하나 더 감싸죠. 레이아웃을. 왜냐면 스판 같은 경우도 독단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판을 감싸주는 div를 그냥 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진 바텀은 위에서 약간의 간격을 주기 위한 거였으니까 더 상위 레이아웃이 생겼으니 얘한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div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셀렉트부터 그 인풋 그리고 버튼까지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폰 하나 열 거고요. 셀렉트 태그 사용법은 혹시 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더 설명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별로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네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 겁니다. 3개. 여기에는 제목, 여기에는 내용, 여기에는 제목 플러스 내용, 이렇게. 이러면 이 옵션에 있는 텍스트들이 실제로 그 셀렉트 박스 안에서 나타나게 될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 지금 디자인 같은 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셀렉트 밑에다가 인풋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죠. 여기는 텍스트 그냥 쓸 거고요. 네임, 여기는 우리가 검색어, 실제로 검색하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름을 서치 키워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 이름은 나중에 이 폼 요청이 넘어갔을 때 파라미터로 받아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도 하나 걸어줄게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따로 말씀드린 적이 없기는 했는데, 이것도 하나 지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 인풋 태그 안에는요 xlength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 그냥 쓸 수 있는 속성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최대 길이죠. 근데 최대 길이 뭘 제한하는 걸까요? 네, 검색어를 입력할 때 이 인풋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xlength에다가는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하는 단어, 그 텍스트 자체는 그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뭐 안 걸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거 하나 걸어놔 볼게요. 이 정도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건드려 볼게요. 그다음 버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버튼은 무슨 역할이에요? 폼 안에 있는 셀렉트와 인풋의 값들을 컨트롤러 쪽으로 넘겨주기 위한, 서브밋을 하기 위한, 지금 폼 안에 버튼이 들어있으니까 기본 타입인 서브밋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검색 버튼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div가 하나 묶여 있는 거고,
이렇게 폼 div가 하나 더 묶여있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위아래로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 있는 이 div 전체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 개수랑 같은 라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한 줄을 혼자 쓰는 상태는 일단 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편한 게 플렉스. 그 플렉스는 여기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 div랑 이 div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서 둘이 같이 한 줄에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기다가 플렉스. 그리고 얘네들이 양쪽 끝으로 밀어버려야 돼요. 서로를. 그럼 뭐예요? justify between. 이러면 이렇게 around가 아니라 between이어야 되는 이유는 닿지 않는 면도 닿지 않는 면은 여백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여백을 가져버리면 얘가 한 요쯤 나올 거고 얘네들은 한 요쯤에 위치하게 될 거니까, 그쵸?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걸 잘 적절히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런데 높이가 생겨버리면 얘가 가지는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살짝 달라지긴 했어요. 좀 더 올라갔어요. 원래 스판이 가지는 영역은 이만큼인데, 좀 화면 잘 보세요. 이 레이아웃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살짝 위에 붙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큰 이질감은 없죠? 그럼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디자인을 입혔을 때 얘가 더 커지면 이질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수직 정렬을 해주거나 아니면 얘를 다 골라내서, 우리 개구리 아이템한테 직접적으로 속성 주는 것도 있었죠. 너 혼자만 밑으로 내려가, 얼라인 셀프, 그런 걸로 지정해줘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괜찮으니까 놔두고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을 좀 건드려 볼까요? 아니다, 얘 말고 베이지 UI로 가보죠. 여기서 select, 얘를 좀 보겠습니다. select with border. 뭐가 다른 거야? 컬러? 컬러 나쁘지 않은데? 저희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검색 버튼을 다 이거 액센트로 하고 있었으니까 얘를 좀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작아도 되겠네요, 얘는. 그러면 W를 40? 크구나. 그러면 한 28? 28이 있을라나? 있네요. 조금만 더. 24?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차라리 28이 낫겠네요. 지금 제가 24에서 28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사이 간격이 아마 4보다 작은 간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놓도록 하고, 이 인풋도 좀 입혀줄게요. 인풋 우리가 라이트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입혔는지가 있겠죠? 이런 거. 저 지금 셀렉트 건드렸어요. 버튼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 버튼은 그냥 저기 원래 하던 것처럼 할 거고, 셀렉트 했어요?
아, 이거 요거 근데 얘네 다 이 사이즈로 키울 거거든요. 아니다, 버튼이 SM 지금 쓰고 있으니까 SM 넣어주면 좋긴 하겠다. 네. 이건 하나 넣어야겠네요. 밑에 SM. 이 정도 높이가 딱 괜찮겠네요. 그리고 인풋은 아까 복사하려던 거 마저 복사를 좀 하고, W 풀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주고, 얘 너무 크니까 얘도 아마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너비도 조금 더 길어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얘는 이게 따로 있네. UI, 데이지 UI가 어딨어? 아, 얘가 데이지 UI잖아. 이렇게 놔야겠다. 안 합쳐져? 얘는 시크릿 모드랑 안 합쳐지나? 야, 안 되네. 그냥 하죠. W80 좀 더 길어지게. 너무 긴가? 좀 더 줄일까요? 72? 방금 줄어든 건가요? 안 줄어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 같은 거는 기억 안 나면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80, 72) 줄어든 거였구나. 64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로 두죠. 그리고 검색 버튼에도 우리가 쓰던 거, 이런 거 가져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끼리 떨어져 있기는 한데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죠? 그냥 두죠 뭐. 조금씩만 더 밀어주도록 할게요. 한 2픽셀 정도씩만 간단하게. 그러면 얘한테 마질 레프트 2, 얘한테도 마질 레프트 2, 이 정도 떨어뜨려 놓도록 하고, 이런 멀추 디자인은 됐네요. 여기서 고른 다음에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눌렀을 때 폼이 동작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셀렉트 태그에 제가 네임도 아직 안 적었고요. 그다음 옵션에 있는 밸류 이 부분도 아직 작성을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여기 네임은 얘도 똑같아요. 이 셀렉트에서 골라진 해당 값이 이 이름으로 파라미터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search keyword type 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검색어의 타입, 그러니까 제목으로 검색할 건지 내용으로 검색할 건지 이런 타입을 정한다 라는 느낌의 이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밸류에는 이렇게 해줄게요. 타이틀, 바디, 타이틀과 바디. 이렇게. 이 밸류는 내가 그냥 세팅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세팅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숫자 가지고 판단해서 그 밸류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텍스트를 사용해서 넘겨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룰대로만 가면 돼요. 왜냐면 그 밸류를 결국에는 받아오는 거니까. 그 밸류를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 네임과 이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할 건데,
어제 이건 설명드렸죠? 폼에 있는 액션 부분이 없다면 얘는 이 서브밋이 이루어질 때 어디로 간다?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의 요청으로 다시 간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요청은 리스트니까 리스트로 요청이 다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메서드는 안 적어주면 기본값이 get. 네. 우리가 포스트라고 적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안 적으면 기본값은 get이다. get이란 얘기는 쿼리 스트링으로 세팅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컨트롤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에서 파라미터를 또 받아야 돼요. 추가해줘야죠. 여기에 이제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 두 개를 받을 건데 얘네도 기본값을 좀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왜 기본값이 필요할까요? 그쵸. 우리가 타입도 선택을 안 해. 검색어도 입력을 안 해. 그 상태가 언제예요? 그냥 처음에 게시판 딱 들어왔을 때. 이때 얘는 아무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무조건 넘겨줘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막 디폴트 처리가 안 된다면 얘네가 결국에는 널이거나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디폴트 밸류 세팅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스트링 서치 키워드부터 그 다음에 서치 키워드 타입까지 두 개 넣어줄 거고요. 서치 키워드의 기본 디폴트 밸류는 공백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서치 키워드 타입의 기본 디폴트 밸류는 타이틀로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애초에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그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고르고 게시판 딱 들어오면 일단 뭘로 돼 있어요? 제목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색어 부분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공백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 DB 가서 찾아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조건을 걸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일단 필요한 곳으로 넘길 거예요. 서치 키워드랑 서치 키워드 타입을 여기다가 넘겨주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메소드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추가할 때 뒤에다가 붙이지 않고 앞에다가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 딱히. 이거 내가 인자로 이 순서로 줬으면 파라미터로 받을 때 매개별수 자리에 이렇게만 뚫어주기만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보다 쿼리에서 얘네가 실제로 먼저 쓰일 거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그냥 습관처럼 맞춰주는 게 여러분들 몸에 좀 밴다면 개발하면서 본인 코드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get articles 할 때는 얘네를 이런 식으로 넘겼는데 get articles CNT 할 때는 뭐 아예 수다를 다르게해서 넘긴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본인 코드 볼 때도 헷갈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룰을 하나 정해놓고 가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경험으로서 그냥 쿼리에 쓰이는 순서랑 얼추 비슷하게 그냥 얘가 더 네? 파라미터 부분도 맨 처음에 얘를 순서 파라미터 부분? 처음에 이거를 요거? 바꿔도 돼요. 얘는 귀찮아서 안 바꾸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밑으로 쭉 써내려간 것 뿐이고 바꿔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 이유 없어요. 자, 이거를 파라미터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져와야겠다. 얘네들을 결국 여기에도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얘도 파라미터 추가해 줘야 되고. 자, 그럼 이 파라미터들을 가져왔습니다. 얘를 가지고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쿼리를 날려야 돼요. get articles를 실행할 때. 자,
얘네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조건을 따져보고 like 검색을 해야 된다라 그랬고, like 검색을 할 때 MySQL에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자바가 이제 DB 쪽으로 쿼리를 날려줄 때 MySQL DBMS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했어요. 오라클이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DBMS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거니 검색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자, 걔는 실제로 쿼리가 날아갈 때 필요한 얘기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우린 뭐 해야 돼요? 지금 검색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타입 코드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디폴트 밸류 타이틀로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이게 검색어가 입력이 안 됐을 때는 사실 뭔가 제한을 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타이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타입 코드 뭘로 들어왔는데 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걸러줘야 되는 상황은 서치 키워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서치 키워드가 얘가 공백이 아닐 때, 얘가 공백이 아니어야 실제로 이런 like 검색을 하는 조건문을 추가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검색어가 만약에 없다면 이런 쿼리문 필요조차도 없죠.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검사해야 되는 건 서치 키워드가 공백이 아닐 때, 얘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했던 건데, 자, 이 문서, 동적 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서,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린 지금까지 얘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거 쓸 겁니다. 이제부터는도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거 쓸 거예요. 왜냐면 자, if는 우리가 자바에서 만약에 그냥 조건문이었죠. 자, 근데 if 조건문을 쓸 때 우리가 다른 조건, 다중 조건으로 또 걸고 싶으면 뭐 했어요? else if.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 else. 일단 이렇게 한 세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if를 여러 개를 쓰거나 아니면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하거나, 물론 두 개의 상황 속에 차이가 있었어요. 얘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되는 사이에 누군가라도 하나 참이 돼서 실행이 된다면 그 밑에 거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얘는 위에서 참을 만나도 어쨌든 밑에 있는 if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조건식이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거다. 이런 차이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동적 SQL도 if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얘는 if까지밖에 없죠. 진짜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else if와 else의 역할은 얘가 합니다. 얘가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얘를 이 추수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조건 하나만 비교할 때는 얘가 편한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하거나 그 밖에 모든 경우를 체크해야 될 때는 추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쓸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좀 더 지금 이 검색 기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을 거고, 안 읽어보셨다고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if문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얘가 참이 됐다면, 공백이 아니었다면 검색어가 있는 경우니까 조건을 따져볼 겁니다. 자, if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if 쓰고 테스트로 조건문 넣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추수는 지금 제가 어떤 형태로 쓰고 있죠? 추수를 위아래로 감싸주고 그 안에 when을 열었죠. 이 when 하나하나가 if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when으로 여러 개의 조건들을 체크한 다음에 otherwise라고 하는 걸로 그 밖에 모든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when 테스트. 얘도 똑같습니다. 조건식을 넣는 속성은 테스트예요. 이 안에다가 서치 키워드 타입, 얘가 타이틀이면 어떤 경우에요? 제목으로 검색한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제목 중에 이런 검색어 값 혹시 포함되어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이때는 and 타이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A.점 타이틀로 가야겠죠?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A점을 붙이지 않아도 어차피 멤버에는 타이틀이라는 컬럼 없어서 줘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건 확실하게 써주는 게 좋은 거라고 했으니까 A 타이틀 like concat 이 안에 퍼센트 이렇게 넣을 건데 왜 이렇게 어색한 거 같지 얘가? 이렇게 돼요. 아니지 이거지. 자, 이 안에다가 우리가 쓸 변수 서치 키워드 타입이 아니라 서치 키워드죠. 거기 검색어니까. MySQL DBMS에서 MySQL DBMS를 사용하는 마이바티스에서 이렇게 쿼리를 날릴 때 like 검색을 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콘캣으로 퍼센트와 문자를 변수로 받아온 문자를 합칠 건데 합칠 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콘캣은 이 퍼센트라는 글자와 이 텍스트와 이 퍼센트라는 글자를 합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고자 했던 퍼센트 검색어 퍼센트의 꼴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진짜 MySQL 마이바티스 그 like 검색이라고만 쳐봐도 결과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 이거 그냥 복사할 거고요. 여기서는 얘가 body일 때 그럼 내용에서 검색해야겠죠? 그래서 A.body에 like concat 해서 서치 키워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입이 타이틀도 아니고 body도 아니래요. 어떤 경우? 우리가 지금 서치 키워드 타입이 3개밖에 없어요. 제목, 내용, 그 다음 제목 플러스 내용. 근데 지금 제목 따로 검사해봤고 body 따로 검사해봤는데 둘 다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제목 플러스 내용이겠죠.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조건 비교해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otherwise를 쓸 수 있다. otherwise는 조건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테스트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안에 and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색을 잘 해줄까요? 자, 일단 여기도 좀 고칠게요.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 보드 아이디가 어차피 가져왔을 때 널인 거를 검증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빼버리고요. 이거 end 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기본으로 하나 검사하고 그 밑에 이런 조건들 다 따져봤을 때 괜찮아? 그럼 이런 거 추가해줘 라고 지금 넣은 상황이에요. 자, 이 쿼리가 실행됐다라고 했을 때 서치 키워드랑 서치 키워드 타입이 잘 들어왔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색해 줄까요? 어디가 이상해 보여요? 중복? 어떤 중복? 자, 일단 보세요. 우리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 옵션을 만약에 제가 내용으로 선택을 해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를 내용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이 전송을 누르면
이 내용이라고 하는 애가 가진 밸류가 누구예요? 어, body죠. 이 body가 이 이름으로 넘어가요. select는 그렇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title, body 혹은 이런 값이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DB에서 검사하고 있는 게 title이랑 같아? 물어봤는데 만약에 title, body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왔어요. 그럼 title이랑 같아 했는데 이거 안 되겠죠. body랑 같아 했는데 얘도 안 되겠죠. 그럼 얘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틀 제목으로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걸린 거예요. 얘도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참을 만나버리면 밑에 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else if랑 else의 역할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중복의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쿼리를 잘 보세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쿼리가. 자, 강력한 힌트. 이 두 가지 경우 생각하지 마세요. 얘만 봐보세요. 이 경우가 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이상할까요? and랑 or가 같이 있는 거. 자, 근데 보세요. 얘는 and여야 해요? 얘는 and여야만 해요. 그래야 얘도 만족해, 얘도 만족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얘는 or가 맞아요? 얘는 or가 맞아요. 왜냐면 우린 지금 제목과 내용 중에서 만약에 22라는 검색어를 쳤어요. 그럼 제목에 22가 있든 내용에 22가 있든 둘 다 있든 상관없이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5어로 엮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쿼리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예요. 5어 부분이 보드 아이디를 안 가져온다 그런 건 아닌데, 자, 이 쿼리를 제가 저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만큼만 가져가 보고 SQL YOG로 가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 당연히 못 쓰는 거니까 여기 부분도 아예 그냥 제거를 하고, 제가 이것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쿼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저 이거 지금 값을 치환하지도 않았어요. 이 쿼리는 지금 뭐가 문제 같아 보여요? 이거는 보세요. 보드 아이디의 결과 얘가 참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얘가 참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얘가 참이래요. 얘가 참이래요. 그럼 얘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참이 되죠. 그럼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거짓이에요. 그러면 F and 여기 T래요. 그러면 F and T는 결과 뭐예요? F죠. 근데 얘가 T래요. 그러면 F or T는 결과 뭐예요? T죠. 보드 아이디 이상한 거 들어와도 실행 되겠네요. 뭐가 문제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는 AND가 맞고 얘는 O가 맞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간단한 생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얘는 AND가 와야 돼요. 근데 얘는 또 OO가 돼야 돼요. 근데 OO로 묶여야 되는 애들은 누구랑 누구예요?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괄호로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돼요. 이걸 센스 있게 생각해내실 수 있으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문이 추가되는 것 자체는 당연히 AND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AND가 된 상황 속에서 얘네 둘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만족이 됐을 때 둘 다 결과를 다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5어로 묶은 애를 괄호로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AND 연산에 붙여버린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제 get articles 쿼리문도 수정을 좀 해줬으니까 지금 당장 검색 타입이랑 검색어 놓고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안 나올까요? 자, 제목
제가 44 한번 해볼게요. 검색을 눌렀다. 화면 변하는 거 잘 보세요. 바뀌었죠, 화면. 지금 뭔가 딱 깜빡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44 때려보면 제목에 44 다 들어있어요. 우와, 검색 잘 됐다. 다 했다. 맞아요?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네. 일단 검색어 남아있지도 않고요. 페이지 이동 하면 여기 이제 44 어떻게 됐어요? 이건 그냥 이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쭉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두 번째 관문, 제가 첫 번째 관문이 그 쿼리문 합치는 거였죠? 그 라이크 검색할 때 쓰는 그 컨캣, 그게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 얘네들이 이 검색 값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자, 지금 우린 첫 번째 관문까지는 뛰어넘은 거고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놨어요. 문제는 기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을까? 그럼 검색어를 기억시키는 방법 간단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풋에 그냥 밸류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서치 키워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컨트롤러가 넘겨줘야 되죠. 그럼 넘겨주면 되잖아요. 우리 컨트롤러가 이미 받아와서 알고 있을 거니까. 서치 키워드 넘기고 키워드 타입도 한번 넘겨보죠. 자, 넘겼어요. 그럼 list.jsp가 저 키로 EL 사용해서 값 꺼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서치 키워드에 대한 값을 얘가 알고 있을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55 한번 검색해 볼게요. 55 검색 잘 됐고 여기 잘 남아 있잖아요. 얘는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페이지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기억을 못하죠. 얘는 페이지가 새로 그려진 거니까. 새로 그려진 당시에는 파라미터 세팅 안 됐으니까 컨트롤러에 지금 값이 뭐가 들어있는 거다? 서치 키워드랑 서치 키워드 타입에 값이 어떻게 들어있다? 네, 디폴트 밸류 들어있다. 그러면 공백에다가 타이틀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보면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지금 셀렉트 박스 내용으로 선택해놨어요. 내용에 55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제목으로 돌아갔죠. 인풋의 값은 남지만 얘는 돌아간 상황.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